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지 방식 할 차례네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아직까지 공부한 내용이 없죠. 점수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고민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직 우리 공부 안 하고 있죠. 5월달부터 하려고. 자, 환지 방식 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개발 사업의 3단계 보고 있죠. 3단계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이 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보상금을 주고 땅을 다 사들여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땅 사들였죠. 공사에 들어갔죠.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제 앞에 안 적으니까 또 모른다 그죠? 공사 어떻게 하는 거야?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지.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그럼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뭐 한다? 검사하지. 합격하면은 뭐 한다? 증명서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 하면 모든 절차 끝나죠. 개발사업의 절차는 언제 끝난다? 공고하면 끝납니다. 공고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이 아니구나. 얘는 분양하는 거죠. 원형지, 조성토지 등을 분양했죠. 자, 분양하는 건 공사 절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오늘은 이 환지 방식을 공부하실 텐데요. 환지 방식은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종전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과는 달리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 환지 계획을 먼저 만든다. 그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계획이 하나 더 나오네. 이 계획에 대해서 뭐가 나야 돼? 인가가 나야 돼요. 환지 계획의 인가. 자, 환지 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OX.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된다. OX. 방금 인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 고민하세요? 응? 왜 고민을 해? 인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뭔 사전 검토야. 우리 법은요 용어가 다르면 다른 거야. 그게 그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 사전 검토 그게 인가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가 받는다고 그랬는데 허가 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공법의 공식이 뭐예요? 계획이 나왔잖아요.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누구 의견이 들어가야 돼? 주민 의견 들어가야지. 우리 공법에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은 두 개밖에 없다. 우리 개발법에서 하나 했죠.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기억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안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 계획 두 개 기억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 환지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규정 자체는 절차는 없어요.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공사는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세요. 실시계획대로 한다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은 대로 또 계획 이게 나왔다고 또 환지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 얘는 공사 계획이 아니고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이야. 아시겠죠? 자, 공사가 끝났어. 그럼 중공검사 받겠지?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니까 바로 검사 받았잖아. 합격하면은 공고를 했죠. 근데 수용 방식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수용 방식 공사 끝났죠. 요 공고를 먼저 해버립니다. 왜 공고를 먼저 해버리느냐?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공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을 지켜야 돼. 며칠 이상? 개발법은 다 14일이죠. 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뭐를 받는다? 중간검사를 신청한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걸 묻는다. 중간검사 받기 전에 요거 한다는 거. 아시겠죠? 중간검사 받기 전에 이거 한다는 걸 물어본다 이 말이야.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신청하는데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뭐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14일 이상 뭐해? 공람을 시킨다. 아시겠죠?
요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검사를 받아. 자, 중간검사 누구한테 받아? 누구한테 받아? 참 다행이다. 지정권자 그거 하나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게 어려워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 기억 못하는 거지. 공법은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는 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정권자 하나 외우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1년이. 개발법에 지정권자 하나 외우는데 1년이 걸려. 그럼 지정권자한테 중검사 받겠지.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중간검사 절차가 있어 없어? 지정권자가 검사하니까 만약에 지정권자가 사업을 하면 중간검사 절차가 있어 없어? 없지. 지가 지한테 검사 받는 건 없잖아.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반년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 맞지요? 옆에는 또 왜 안 왔어? 옆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제 뭐 했어요? 혹시 뭐 시험 쳤어? 시험 치면 꼭 한 명씩 빠집니다. 모의고사 한번 볼 때마다 한 명씩 빠집니다. 모의고사 치면은 60점이 안 나오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봐. 나는 이제 떨어졌어 이러면서 나는 이제 다시 내년에 다시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야. 자, 그러면은 중간검사 절차가 만약에 없으면은 어디서 끝나? 주민 의견 들어서 필요한 조치하면 끝나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 중간검사를 받고 나면은 토지를 돌려주죠. 토지를 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처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지처분 언제 하는 거야? 중간검사 받고 하는 거지. 자, 수용 방식은 공고하고 분양했잖아. 여기는 공고를 미리 했죠. 미리 하고 중간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공고는 이제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중간검사 받고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죠.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야. 환지처분하는 방법이 뭐였어? 공고였죠. 공고. 우리 1월달 강의 한번 보고 오셨죠? 환지처분하는 방법이 관부나 공부에 뭐 하는 거야? 공고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용 방식은 여기서 모두 끝나고 환지 방식은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셨죠? 공고하면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뭐 된 걸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구역은 없어지죠? 하는 걸 지난주에 공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뭘 물어보느냐? 중간검사 받고 환지처분을 60일 이내 해줘야 돼. 그 60일을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뭘 물어보느냐?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여기 공고한 이때부터 60일 이내 환지처분하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고한 때부터 60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뭘 받고? 중간검사 받고 60일. 아시겠죠? 요걸 우리는 기억. 요게 절차, 환지 방식의 절차. 수용 방식 절차는 안 물어보는데 환지 방식의 절차는 이렇게 가끔 물어보기도 한다. 첫 번째 절차가 뭐다? 공고 공람하고 중간검사 받는다. 중간검사 떨어지면 60일 이내 환지 처분한다. 이런 얘기지.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뭐다? 공고하는 거다. 관부에 공부에 이런 얘기죠. 자, 뭐 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환지 계획을 보시는데, 자, 환지 계획은 인가받는 계획이잖아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도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래서 공람은 며칠? 개발법은 전부 14일이잖아. 그럼 공람 열람은 공청회하고 차이점이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공람 열람이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거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거 그냥 쓰레기통 집어넣어. 그러면 공람 열람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공람 열람은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 그 반영 여부가 여기는 60일이거든. 그런데 환지 방식에는 60일이 세 군데가 나와. 벌써 한 군데, 두 군데 나왔지. 나왔는데 요 60일은 뭐 우리 집에 물어본 적은 없어 사실은. 어쨌든 60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는 또 뭘 공부하셔야 돼?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환지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그리고 환지 계획. 나중에 정비법 가면은 요는 토지 돌려주잖아. 정비법은 아파트 돌려주죠?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든 환지 계획이든 도대체 나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 토지를 주는가? 그 환지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뭐가 중요하다고?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과 기준. 뭐 최근 들어서 내용을 통문제를 한 번도 물어보고 지문으로 섞여서 나온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환지 계획은 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 환지 계획 작성해서 1번에 나오죠. 시행전환 개발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용이 몇 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요걸 제가 우리가 일요일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봤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이제 그냥 한번 봅니다.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거야? 환지 설계하는 거지요. 환지 설계한다. 환지 설계가 뭐예요? 종전 몇 번지 토지 대신에 몇 번지 준다는 걸 설계하는 거잖아.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업하기 전과 후, 전후 대비도를 놓고 비교를 하겠죠. 종전 어떤 토지가 새로운 토지 어떤 토지로 바뀐다 하는 걸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예요. 그러면 환지 계획은 한마디로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정비법에 가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파트 주는 거. 그럼 거기는 분양 설계라고 그래요. 아파트 동호수 배정한다 이네 분양 설계. 여기는 무슨 설계? 환지 설계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환지 명세도 작성하죠. 명세는 목록표 작성하는 거예요. 남발행 해줘. 1번 2번 종전 몇 번지 토지 면적이 얼마인 토지가 새로 조성되는 몇 번지로 간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야. 필지별로 명세도 작성하고 또 무슨 명세도 작성했어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작성했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환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종전 토지 가치만큼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요. 더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이런 경우는 그걸 현금으로 뭐 해야 돼? 청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청산한다고 하고 청산해야 될 토지에 뭐를 작성한다고? 명세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환지계획 짤 때 청산금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니까. 청산금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청산금이 뭐예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 토지하고 새로 받는 토지 그 가격에 차액을 청산하는 거거든. 이해합니까? 그 차액을 청산하려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다 감정평가한다며. 그럼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땅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까?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새로 받는 땅은 공사 끝나가지고 환지처분 하는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니까. 이 시점 가격으로. 그렇다면은 요 두 가격이 비교가 돼야 되니까 환지처분이 있기 전에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근데 환지계획 작성하면서 청산금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 여기는 청산 대상 토지의 뭐 명세를 권리별 필지별로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명세가 나왔어? 또 명세가 있었죠. 명세를 하고 또 명세를 했지요.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있죠. 채비지도 있고 보류지도 있고 명세를 작성합니다. 자, 채비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경비에 사업 경비를 대체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충당 목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주는 땅이 아니죠. 환지는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채비지는 소유자들한테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뭐 하려고? 경비를 충당하려고. 아시겠죠? 경비 충당. 보류지라는 것은 이것도 말 그대로 안 돌려주는 거죠. 보류지 안 돌려주는 토지인데 얘를 안 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 경비 충당 이런 목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안 돌려주는 토지 요걸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 묶어서 보류지라 부르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류지에는 채비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무슨 명세를 또 작성했어요? 명세도 많이 나오네. 만약에 뭐를 하면 입체 환지를 하면은 자 입체 환지란 건 우리가 환지하면은 일반적인 환지는 뭐예요? 토지를 가진 자에게 뭘 돌려주는 거야? 토지 돌려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무슨 환지? 이걸 평면환지라고 얘기합니다. 평면환지. 근데 토지 가진 자에게 뭘로 돌려준다? 건물. 이 건물은 구체적으로 무슨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을 돌려주는 거죠. 이걸 무슨 환지?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쨌든 평면환지든 입체환지든 토지가 있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토지가 없으면 입체환지도 안 주고 예전에는 토지가 만약에 없다. 건물만 있다. 이런 자들은 무조건 돈 줘서 내보내버렸거든. 그런데 지금은 건축물만 있어도
토지는 절대로 안 줍니다. 건물만 있는 자에게는. 근데 입주한지는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입주한지는 토지 소유자도 뭐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뭐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합니까? 자, 이 집합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뭐라고 표현해? 건축물의 일부라고 표현하지.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만 주는 게 아니고 토지 공유 지분도 주지.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뭐 공유 지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입주한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토지도 안 받고 건물도 안 받으면 뭐 받아 나가는 거예요? 돈 받아 나가는 거지. 이걸 우리는 환지를 정한다 안 정한다. 돈 준다는 건 환지를 정하는 거예요 안 정하는 거예요? 안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주잖아. 토지도 주고 돈도 주고 막 다 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 사람이 욕심이 있어.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환지 뭐 부지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환지 부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를 내줄 수도 있다. 돈으로 내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어쨌든 입체환지를 할 것 같으면 입체환지를 미리 또 신청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토지 가진 자한테 아니면 이런 자들한테 입체환지 신청 받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아파트를 주겠죠. 그래서 입체환지용 또 건축물을 명세를 또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합니까? 우리가 정비법에 가면은 아파트 주는 명세 작성하잖아. 분양 설계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입주한지 할 때 건축물 명세 작성한다고. 누구누구에게 어떤 건물 준다고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입주한지는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사업과 똑같아.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런 평면한지는 신청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줘. 요거는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야. 그래도 입주한지는 가만히 있으면 줘.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토지 가진 자에게 토지 준다니까. 응? 입주한지를 신청해야 입주한지를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자. 내용. 어쨌든 내용과 중요한 건 기준이죠.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라고 되어 있죠. 종전 토지와 환지에 뭐를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걸 우리는 무슨 식? 면적식. 토수리환,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등을 고려하는 걸 무슨 식? 평가식.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뭐 예외적으로 면적식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국토부령에 있는 내용인데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책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밑줄. 환지계획의 기준. 자, 보류지 책정 기준 있죠. 보류지는 괄호 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자, 넓은 의미로는 채비지도 보류지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의 책정 기준. 기준이란 말에 둘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가 여태 기준하면은 다 누가 정하는 걸로 기억했다? 국장 이렇게 해줘. 장관. 그런데 여기에 환지계획, 채비지, 보류지, 책정 기준 이것은 국토부령 여기에 밑줄 줍니다. 국토부령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뭐 박스에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정환지, 감환지 들어보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예외가 크게 세 개죠. 크게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예외예요. 돈 주는 거하고 뭐하고 입체한지 요 두 개가 예외죠. 평면한지가 원칙이고 요 두 가지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고. 우리 시험에 물어보면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한지는 물어볼 게 없다고 했죠. 평면한지를 왜 물어볼 게 없어? 토지 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토지 가치만큼 토지를 그대로 토지로 다 돌려준다. 무슨 한지? 제공한지. 요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 토지 가치보다도 더 준다. 무슨 한지? 정한지. 종전 토지 가치보다도 더 적게 준다. 무슨 한지? 감한지. 우리나라는 평가식이니까 가치를 따져가지고
가치를 따져가지고 종전보다 더 많이 주느냐, 가치를 따져서 종전보다 더 적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환지는 종전 토지 면적이 컸어요, 작았어요? 작으니까 무슨 토지가 되지 않도록 과소토지 들어보셨죠?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더 늘려서 준다. 이걸 우리는 정환지라고 하고, 자, 근데 면적을 더 늘려줄 토지가 없어요. 그럼 아예 돈 줘서 내보내버리죠. 직권으로 요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으로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환지 대상에서 뭐 해버린다? 제외시켜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릴 수도 있다. 요거는 소유자가 원해서 돈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직권으로. 근데 면적이 가만지 한다는 얘기는 종전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면적을 뭐 해서 주는 거야? 줄여서. 그러니까 이 평면한지는 우리 시험에 물어볼 게 없죠. 요거 한두 번 보신 분이 누가 틀리겠어 이걸.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종전 토지 면적이 너무 작다. 그러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줄 수는 있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한 물어봤다고. 자,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 있지요. 자,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자, 우리 시험에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돈으로 내준다. 지난주 얘기했죠. 수용 방식의 예외는 뭐 주는 거야? 수용 방식의 예외는 뭘 주는 게 예외예요? 돈 주는 게, 토지 주는 게 예외지. 수용 방식은 토지 주기 위해서 토지상원 채권 발행했잖아. 그 토지상원 채권이 수용 방식의 예외고, 환지 방식의 예외는 돈 주는 게 예외라고. 그럼 이 예외는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못해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토지 소유자의 어떤 신청이나 아니면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안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시험은 요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 동의한다고 무조건 환지를 안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얘하고 차이가 뭐죠? 면적이 작은 토지는 동의를 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없죠. 시행자가 직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돈 줘서. 근데 요거는 과소토지가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소유자가 원할 때 신청 동의를 할 때 하는 것인데 이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필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자. 그것만 주의하면 돼. 자, 입체환지는 방금 보셨다시피 특징이 뭐다?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신청할 수 있어. 건물 소유자도. 그들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입체환지 신청. 뭘 주는 거라고? 건축물의 일부와 또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아시겠죠? 공유지분으로 준다. 자, 우리가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10년을 해보세요. 들은가? 절대 용어 하나 머리에 안 들어와. 자꾸 중얼중얼 따라 하세요. 자, 먼저 기억에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나오죠. 자, A번에 뭐가 나온다? 토지 소유자가 뭐 했어? 신청 동의.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했다. 그러면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요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해당 토지에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그들의 뭘 받아야 돼? 동의. 이제 저 밑줄 건 부분을 다시 밑줄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그 이제 그런 포인트가 그거다 이 말이야. 자, B번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본 적 없는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개발법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6문제가 출제되면 거의 5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막 장난 안 치는데 정비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정비법은 정말 택도 없는 내용들, 우리 책에 박스에 있는 내용 외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막 한 최근 몇 년 동안에 같은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비법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 개발법은 6문제 나오면 4문제, 5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 않아.
개발법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정비법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요. 그런 문제는 지도 못 풀어. 지도 못 풀어. 지도 못 푸는 걸 문제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상식 이하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평면한 지죠. 토지 주는 거죠.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 괄호 문구 썼죠. 면적이 작은 토지는 두 개 했잖아, 두 개. 첫 번째 뭐가 되지 않도록?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 했어? 늘렸죠. 이게 정환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죠. 요거는 돈 줘서 내보내는 건데 얘는 임차권 저당에 동의 있는 거 필요 없잖아. 얘는 직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토지 괄호로 묶었죠. 면적이 넓은 토지는 얘는 뭐 할 수 있어? 면적을 줄여서. 이게 감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면한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비번 있죠. 과소토지 기준 있죠. 괄호로 묶어보세요. 과소토지 기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갑시다. 과소토지가 뭐였어? 자투리 땅의 기준이죠. 이 기준이 미달되는 땅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과소토지 기준을 정해놓고 방금 우리가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 과소토지 면적은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가면 돼. 과소토지 면적은 현장마다 다르다. 과소토지 기준 면적은 뭐마다 달라? 현장마다. 라는 말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는 거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해놨으면 우리는 그 기준을 외워야지.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현장마다 달라. 그래서 법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죠. 시행자가 뭘로?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규약, 정관, 시행규정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민간 시행자가 만든다. 만드는 약속을 뭐? 규약. 공공시행자가 만드는 약속을 시행규정. 조합 같은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조합이 만드는 건 정관. 아시겠죠? 최근에 또 물어봤어요. 지자체가 만드는 건 뭐다? 시행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기준 면적을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디귿은 공공시설이 있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자, 다음 페이지 심학습의 과소토지 기준 있죠.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없다. 방금 했죠.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입찰한지죠. 그 입찰한지는 포인트가 뭐였더라?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포인트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로 주는 거예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뭐 공유. 그렇죠. 그게 입찰한지야. 우리 시험은 이걸 넘어서서 자, 그 단서조항 있죠. 단서 읽어봅시다.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뭐 시킬 수도 있다. 제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해서 박스 안에 적어놨네. 그건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오른쪽 페이지 뭐 해가지고 리얼 미음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저 밑에 주택 공급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정비법에서. 우리 정비법 분양신청 받죠? 그들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 짜죠? 그 내용을 가져온 거야. 근데 가져오고 나서 정비법이 몇 번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정비법하고 내용은 동일하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정비법을 우리가 한두 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참고하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입찰한지 요 대통령을 사실상 물어본 적은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뭐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느냐면 그 내용이 우리 책에는 안 보여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까? 이건 다음에 요약집에 나오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봅시다. 이 건물이 불법 건물 건축물 같으면은 신청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 하나 우리 시험 물어봐서 불법 건축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물어봐. 그리고 분양 입주한 전에 아파트 결국은 지어가 분양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정비법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그냥 읽어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입주한 지는 그 정도로 끝냅니다. 끝냅시다.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채비지 봅니다.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경비 충당 가로로 묶었죠. 얘가 뭐였어? 채비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방금 봤죠? 실시 계획에 정하는 목적, 일정한 계획에 정하는 목적, 이걸 위해서 남겨둔다. 무슨지? 보류지. 자, 앞에 건 경비 충당은 채비지고 뒤에 건 보류지인데 경비 충당이든 규약 등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이든 간에 일단 뭘로 정해? 보류지로 정하죠. 그게 중요한 거. 일단 앞에가 보류지 동그라미 가야 되는 거야. 그중 일부를 뭘로 정해? 채비지.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하고 채비지를 바꾸면 안 돼요. 뭐가 더 넓어? 보류지가 넓죠. 일단 보류지로 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한다. 자, 니은도 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떤 적은 있습니다. 특도시군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 가로 묶으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공동주택 지으려면은 채비지를 쫌막쫌막하게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채비지를 정할 때 어떻게 한다?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밑줄,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이 다음 페이지 나오네. 요게 전에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산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최근에는 이제 뭐 몇 년 동안은 안 나오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계산 문제는 개론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죠. 요것도 5, 6월 문제풀이 가서 한번 딱 보고 가면 됩니다.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지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환지 계획은 뭘 봤어? 환지 계획의 내용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자, 기준에서는 뭘 봤어요? 토지 대신에 3가지를 주는데 평면한지는 물어볼 거 없고 요 2가지를 야무지게 잡자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입주한지는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한다. 아시겠죠? 뭐 불법 건축물은 물론 안 되겠지. 그런데 이 토지 건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이하면은 그 이한 내용은 안 봤지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자, 환지 계획의 내용 중에 채비지 보류지는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보류지가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3번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가 있죠. 자, 우리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한다? 감정평가합니다. 수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수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 어떻게 했어? 감정평가였잖아. 다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한다니까. 근데 조성토지는 다 조성해놓고 감정평가하는 거니까 그냥 감정가격이야. 근데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고 기억납니까? 근데 원형지 가격은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했어요? 원형지. 감정가격이지 물론 감정가격인데 원형지는 조성된 게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만약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죠. 기반시설 설치하면 그 공사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협의한다 이렇게 했고 조성토지는 다 만들어 놓고 평가하니까 그냥 감정가격이고 이런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환지 방식도 감정평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절차 하나가 더 있어. 읽어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란 말을 반드시 밑줄 그어서 기억하세요. 이거는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279페이지입니다. 밑에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입니다.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밑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결정 동그라미. 거의 앞서 밑줄, 거의 앞서. 공인평가기, 공인평가기관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죠. 이들이 평가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교재는 순서를 2번, 1번 거꾸로 적어놨죠. 그 의미가 뭘까? 순서가 감정평가가 먼저고 그것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은 그 순서를 바꿔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한 가격을
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런 뜻이요. 이해갑니까? 그런 뜻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자문이다. 자문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친다고. 아시겠죠?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자문으로 결정하는 건 없지. 자문으로. 그래서 우리 공법에 자문은 앞에서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 여기는 그냥 그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법인이 뭐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 개 중에 한 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 시험은 요거 세 가지 물어봤어요. 순서 바꿔서 심의를 자문으로 두 개 중에 한 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응? 그래서 환지 방식은 무슨 절차가 하나 더 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절차가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토지평가협의회 있죠. 얘도 구성하는 거 정관 등으로 정해요. 규약 정관 등으로.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공신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환지계획은 뭘 받는다고? 인가를 받는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개발 사업의 관할 관청은 누구다? 지정권자지. 지정권자. 그래서 인가받고 검사받는 건 전부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한테 받지요. 요것만 빼고. 환지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환지계획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주도는 누구한테 받아? 특도시장군수구청장. 왜? 아까 환지계획을 작성 기준이 위지면 토수리환 이런 거였잖아. 토질, 수리,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은 시군구청장이 잘 알아요? 지정권자가 잘 알아요? 지정권자가 잘 알지. 시군구가 더 잘 알지. 시군구가 더 잘 알아? 읍면장이 더 잘 알아? 읍면장이 더 잘 알지. 읍면장이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읍면장하고 나는 법에서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환지계획만큼은 누가 인가한다? 특도시군구청장이 인가한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자. 그러면 특도시군구 밑에는 행정청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이 없지. 얘들이 최고 밑에 행정청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행자면은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만 받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읽어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죠. 자, 이자는 밑줄 긋습니다. 이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 특도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됐어요. 행정청은 인가를 안 받고 환지계획을 뭐만 하면 돼? 작성만 하면 되는 거야. 행정청은 보세요. 주민 의견 들어야 되잖아. 행정청은 의견 들어서 작성한다는 거야. 그냥. 응? 행정청은 의견 들어서 작성하는 거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의견 들어서 인가 받는다 이런 뜻이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은 무슨 행위? 그럼 어쩔까요? 다시 인가 받아야지. 다시 인가. 다만 다음에 밑줄 경면상 변경.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가요? 작년 시험에 또 나왔다. 경면상 변경. 경면 변경이란 말은 인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인가를 안 받는데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아니 오늘 처음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자꾸 물어보지? 지난주 공부하셨잖아. 지난주 조합할 때 우리 개발법에는 경면 변경은 조합에 인가받은 거 있죠? 사항 중에 경면 변경이 뭐였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있었지? 그거는 신고한다고 그랬잖아. 그것 말고 그것만 신고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안 배웠다고 또 그냥 한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발법에는 경면 변경은 조합에서만 뭐하고 신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변경하면 되는 거야. 그래 환지계획에 인가받은 사항에 경면 변경 있지요. 요거는 신고해야 돼. 그냥 변경하면 돼. 그냥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지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 없어. 자, 그래서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부담 갖지 마세요. 경미한 게 뭐가 경미해? 종전 토지를 뭐 할 수 있어? 합필할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지. 합필 분필하면 당연히 뭐가 달라져? 환지 명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 종전 토지가 달라지니까. 그건 경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경미한 게 뭐야?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았어? 동의를 받았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 경매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 물론 여기는 다만 다른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한 건 아니잖아. 그럼 거자한테 피해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거자의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공간정보법에 지적 측량 결과 반영한다고 돼 있죠. 하여튼 이 공간정보법에 지적 측량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모든 공부에 다 경매하다 보면 돼. 그냥 측량 결과 반영하려고 한다. 아시겠죠?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전부 경매하다. 그 다음 또 뭐가 경매해?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뭘로 청산해? 금전으로 청산해 버릴 수도 있다. 환지를 주려고 했는데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변경되죠. 그래, 그럴 때는 당연히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런 변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경미한 변경. 뭐 지금 여러 소리 아니고 그렇게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시 인가받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환지 계획의 인가 절차는 뭐다? 공람하는 거죠. 며칠 이상 공람? 14일 이상. 뭐 시험에 뭐 물어보고 그러진 않는데 받는 여부는 며칠? 60일. 60일. 기억할 수 있죠? 우리 계획이니까 당연히 주민회에 공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의 주민은 누굴까? 개발사업의 주민은 누구야? 우리 동네를 생각해봐. 우리 동네 개발구역이라고 생각해봐요. 거기 주민은 누구야?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 주민이 아니요. 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개발사업은 건물은 필요가 없어. 건물 소유자 의사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본래는 전에는 돈 주고 싹 내보내버렸는데 이제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다르지. 토지 소유자가 주민이야. 그런데 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자가 있죠. 이 자를 임차권자 등이라고 그러죠. 임차권자 등. 이들이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게 주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이들에게 통지를 해서 공람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절차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반영 여부 나와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지 계획은 이 정도로 합시다. 환지 계획. 우리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만 잡으면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끝난 거야. 환지 계획만 잡으면 돼. 근데 환지 계획에 뭐 했어? 내용하고 뭐? 기준. 내용하고 기준을 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약집에 나오면 공부를 하는 방법은 항상 제목을 먼저 잡아야 돼요. 환지 계획에서는 뭐 했어? 그러면 환지 계획은 아 이런 걸 했구나 하고 제목을 보고 거기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고 그걸 보충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지. 자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헤매면 안 돼요. 미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실에 나왔는데 니 뭐 했노 이때까지 하면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응? 뭘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보세요. 환지 계획을 이제 인가가 났으면 공사에 들어가야지. 근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차이는 뭐냐? 환지 방식은 소유자가 그 동네에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그러면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까요?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해버려. 만약에 이 공사기간이 5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용수익권을 상실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5년 동안은 뭐 할까? 가만 놀아야지. 농사도 못 짓고 여기 사받은 사람은 5년 동안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줘? 그걸 어떻게 보상을 다 받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비법 같으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건물 두드려 부시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면 그동안에 어딘가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임시 거주 시설이나 이런 걸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환지 방식은 그런 말이 한 줄도 안 나와. 한 줄도 안 나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환지 방식도 이제는 건물을 어떤 뭐 짓는 입주한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줄도 없어. 그 말은 토지 소유자는 사업이 들어와도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땅에 도로공사가 밀고 들어와 버려. 계획에 내 땅이 도로 나는 땅이라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제 이런 나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시행자가 나중에 청산할 때. 그럼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예 환지개별 공사에 들어가면서 환지 예정지란 걸 정해줘 버려요. 자, 환지 예정지란 건 환지를 받았어요, 환지 받을 예정이에요. 환지 받을 예정이야, 예정. 그러니까 환지를 받으면 환지 처분을 하면 공고를 하죠. 공고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다음날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예정지기 때문에 내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당신이 환지 받을 땅입니다라고 정해주는 거야. 그럼 환지 받을 땅이라고 정해주는 이유가 뭐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그 토지를 미리 가서 사용 수익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 땅에 도로공사가 들어와도 내가 받을 땅을 찾아가서 사용하잖아. 그럼 내 종전 토지에 뭐 도로공사를 하든 뭐시기를 하든 관계 없잖아.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불안정한 권리관계가 해소되죠. 시행자는 나한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지예정지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예정지라는 제도 자체는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개발 사업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도로 몇 개 뚫고 아시겠죠? 공사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고 대부분 자기 땅에서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면 그 환지 예정지 지정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환지 방식은 예정지를 지정하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나는 그 예정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용 수익 권능만 취득한다. 사용 수익 권능만 취득한다. 이게 환지 예정지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자, A라는 자가 이 땅을 갖고 있었고요. 물론 여기 임차권자 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자가 환지 계획을 보니까 이 땅을 B 땅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A가. 그 여기도 임차권자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태인데 그럼 환지 예정지는 누구한테 지정해줘? A한테 지정해 주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땅을 받을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이 땅을 자기가 환지 받을 예정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이 땅을 뭐라고 하느냐? 종전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종전토지고 환지 받을 예정지고 나중에 환지를 받으면 이 땅이 뭐가 돼? 환지가 되는 거야. 환지 받으면 환지가 되고 환지 받기 전에는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야. 그럼 환지 받으면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하지. 그런데 환지를 아직 받은 게 아니고 예정지 상태에서는 A는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이 땅을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법적인 소유권은 A는 여기에까지 소유권이 있는 거야. 법적인 소유권은 A는 이 땅이 소유고 소유권이 있고 여기는 사용 수익 권능만 넘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소유권이랑 완벽한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처분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졸지에 예정지를 지정받음으로써 이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이 사용 수익 권능하고 처분권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A가 갑한테 이 땅을 다 빌려줬어. 그러면 이 땅을 사회적 사용 수익하는 갑이 사용 수익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부만 빌려줄 수도 있을까? 일부만. 용의권의 일부는 설정이 돼 안 돼? 되지. 여기까지만 빌린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예정지 지정해 주면서 뭐까지 정해줘야 돼? 갑이 사용할 부분도 정해줘야 돼. 그래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효력이 중요한데 환지 예정지 지정은 제일 중요한 효력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 수익 권능만 환지 예정지로 뭐한다? 이전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권 자체 이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우리한테 뭘 보내주느냐? 예정지를 지정하면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서를 보내줘요. 통지서가 와. 뭘 가르쳐 주느냐? 위치도 가르쳐 주고 면적도 가르쳐 주고 효력 발생 시기란 걸 가르쳐 줘. 자, 환지 예정지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부터 예정지에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야? 사용수익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정지를 사용수익 할까요? 하면은 언제부터 하면 돼? 효력 발생일로부터 하면 되지.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한테 알려준다니까. 예정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준다고. 그 예정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예정지를 사용수익 한다는 뜻이야.
예정지는 언제부터 사용수에 간다고? 그래 효력 발생.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부터 사용수익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해가죠? 그럼 언제까지 사용수익 가느냐? 보세요. 예정지 지정했잖아. 그죠? 효력 발생했어. 근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하다가 공사가 끝났어.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줘? 환지 청원했지. 공고했지. 그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지. 그러면 여기부터는 예정지예요? 이제 환지예요? 여기부터는 환지야. 그럼 예정지는 여기까지가 예정지라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 방식은 항상 끝나는 종점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이 종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정지도 효력 발생일부터 예정지를 사용수에 가는데 언제까지 예정지로서 사용수에 가는 거야? 환지 처분 공고를 하는 날까지 사용수에 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예정지 지정 받았잖아. 사용수익 해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예정지를 받았어. 거기 사용수익에 건물을 지었어. 이제 환지 처분 공고했어. 다음 날이 되었어. 환지로 바뀌었네. 나는 뭐가 바뀌었을까? 건물이 갑자기 없어졌을까? 사용수익 하던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야. 다만 법적으로 다음 날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 소유권으로 사용수익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예정지 상태로서 사용수익 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까? 사실상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처분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미리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야. 뭐 말인지 알아요? 다름이 없는 거야. 아니 여기는 처분권은 여기 있고 사용수익 건너만 넘어간다며. 그럼 A는 이 땅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사용수익만 한다고 그랬잖아. 처분권이 없잖아. 그런데 환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A가 이것도 처분도 가능해야 그래야 환지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근데 뭐 처분도 못하는데 뭐 환지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 없는데 이 토지에 처분권은 없는데 처분하는 방법은 있어. 이거 팔면 되잖아. 이거 대신에 이거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무에 나가서 환지 예정지를 중개를 해. 그러면 하면 요 땅을 누가 사고자 하면 이 땅을 중개하면 안 돼. 이거 종전 토지를 팔아야지. 중개해야지. 이걸 중개하면서 가격은 이 땅을 평가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땅을 누군가가 사면 이거 대신에 공사 끝나면 이 대신에 이거 받는 거야. 만약에 이걸 중개를 해버리면 B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게 사용수익 할 거 아니야. B는 이거 받을 땅이라고. 그러면 요걸 만약에 사면 이걸 받게 되는 거라고. 요거 그래야만 안 되고 뭘 해야 돼? 종전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정지에 대해서 처분권은 없지만 사실상 처분도 돼야 안 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사실상 환지 처분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만 이해하죠? 예,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이런 차이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예정지로서 사용수익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A가 민법상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민법상 계약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땅을 빌렸어. 갑이.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이제 아직까지 5년이 남았는데 예정지가 지정되었어.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 때는 자기가 용도가 뭐 예를 들어 카센터를 한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필요한데 딱 적당한 거야. 면적도 크고 넓고 차들이 들어오고 나오기도 편하고 그랬는데 이걸 받았어. 면적이 줄어들었겠지. 우리 간보율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면적은 줄어들었잖아. 생긴 꼬라지는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반듯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땅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한 거지.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제는 토지의 사용도가 그게 떨어졌잖아. 그럼 갑은 A를 찾아가서 뭘 한다고? 야, 임대료 좀 깎아줘. 나 깎아줘. 맨 처음에 이 땅 갖뒀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500만 원이 안 줬지. 깎아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하면 A는 갑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요놈이 요렇게 잘생긴 땅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줬다. 네 1,000만 원으로 올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정기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수익할 토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법상에 임대료 등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 방금처럼 찾아가서 임대료나 지료를 임대료 등 지료를 올려줘, 깎아줘,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민법 시간에도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정감 청구하는 거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가 됐어. 둘이서 합의가 됐어. 그래 올려줄게, 깎아줄게.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택도 없이 요구해. 택도 없이. 여기 500만 원 주던 걸 갑이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1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어? A가 갑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10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계약 깨자는 거잖아. 더 이상 가지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계약 깨버릴 수 있어. 계약 깨버릴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나 아니면 권리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갑이 예정기에 가보니까 사용수익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사용수익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하던 사업을 새로 받는 예정기에서는 못해. 카센터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나 권리를 뭐한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권리를 포기해버린다. 자, 앞에서 여기서도 했잖아요. 너무 택도 없이 요구하면 권리 계약 해지, 권리 포기 가능하고 또 뭐 해도 목적이 달성이 안 되어도 계약 해지, 권리 포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민법에 의하면은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 남았는데도 계약 깰 수 있다고. 그다음에 권리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권리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 권리를 내가 뭐 농작물을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1번과 차이점이 뭐냐? 계약 해지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손실보상 문제가 생겨요. 손실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권리를 조정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만약에 계약 해지했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누가 손해봐? 나가면 갑이 손해보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보증금 내놔. 계약 해지하니까 할 수 있지. 계약기간 남았지만 돈 내놔 할 수 있다고.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누군가가 이익을 받는 자가 있지. 그 자에게 가가지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익 받는 자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야. 그럼 토지 소유자나 이익을 받는 자에게 권리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돈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아니 계약 기간이 5년이 남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어 이렇게 하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은행 쫓아 갔다 올게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가 집에 임대차에서도 보증 그 임대 기간 좀 남았는데 나가려 그러면 집 주인이 아이고 그래 나가셔야죠 하면서 보증금만 빼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 기간 남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가라. 사람 들여놓고 기간 끝나면 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는 계약은 깰 수 있다고 해놓고 보증금 안 내주면은 돼 안 돼? 법에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보증금은 안 내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소유자가 내주면 받아가면 돼 안 돼? 아 주면 받아가면 되지. 그건 네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개발법 공부해봤다. 기다려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소유자가 주면은 그냥 받아 나가면 돼 보증금. 그런데 소유자가 안 주잖아요. 그럼 시행자한테가 네가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시행자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시행자한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할 수 있는 거고 시행자는 대신 준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줘야 될 돈을 내준 거야. 대신 준 거야. 소유자 대신해서. 그럼 시행자는 가만히 있겠어? 구상하겠어? 당연히 구상하지. 네가 줄 돈 내가 줬으니까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한테.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대신해서 시행자가 돈을 내주는 건 믿는 구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으니까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만약 구상했는데 돈 안 주죠? 그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야. 강제징수. 아시겠죠? 강제징수. 우리 앞에서 조합에서 강제징수 들어봤어요? 행정청은 지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어. 국가는 국세천합, 지자체는 지방세천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해요.
근데 조합은 강제행수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군구의 위탁있지. 시군구가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 해주죠.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줘야지. 받아준 징수한 금액에 몇 프로 떼줬어? 몇 프로 떼줬어? 4% 떼줬잖아. 그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환지예정지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번에 지정 절차를 한번 보실까요? 시행자는 돼 있죠. 도시개발사회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밑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밑줄 지정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281페이지입니다. 281, 맨 밑에 2번. 2번에 1 지정. 자, 여기서 뭘 기억할까요? 환지 예정지는 환지 방식에서 필수 절차다. 임의 절차다. 임의 절차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이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괄호 묶어볼까?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잖아. 그러면 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된다. 밑줄. 권리 또는 목적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갑이 이만큼 필요했었으면 여기서도 갑이 사용할 부분을 아울러 정해 줘야 돼, 안 정해 줘야 돼? 정해 줘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넘기세요. 자, 통지 공람돼 있는데 그걸 우리 집에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공람에 거기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하나만 읽어봅시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얘들이 주민이죠. 얘들에게 환지 예정지 위치 밑줄 면적 밑줄 예정지 효력 발생 시기죠. 효력 발생 시기 밑줄 요 세 개를 뭐 해야 돼? 알려야 된다. 아까 제가 통지서 달라온다고 그랬죠. 통지서. 예정지는 우리 개발법에는 대외적인 공고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다 공고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정지 지정되면 다 공고해요. 공고하고 이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가 만약에 안 가면은 공고로 가름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3번 예정지 효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효과가 뭐다? 제목의 밑줄 사용 수익 권능만 이전한다. 그 제목 옆에다가 소유권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수익 권능만 넘어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고요. 저 밑에 5번 보세요. 5번 임대료 등의 정감 청구죠. 임대료 정감 청구. 요 두 가지가 환지 예정지의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환지 예정지가 예정되면 예정지를 뭐만 할 수 있어? 사용수익.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요거까지 이해가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이해를 했어. 그런데 누가 하느냐는 이른에게 누가 하는 거예요? A하고 갑이 하는 거죠. A하고 갑이. 이제 지금부터 용어를 익히셔야 돼. 보세요. 요 B는 A부터 해볼까? 요 토지를 종전토지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A를 뭐라 불러? 우리가 불러야 되잖아. 우리가 A를 보고 종전토지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전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얘를 뭐라 불러? 임차권자 등 이렇게 불러. 얘는 무리 없죠? 종전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그런데 우리는 얘를 환지 예정지라고 부르죠. 그 우리는 B를 뭐라고 불러?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라고 불러. 아니 소유자잖아요. 그냥 환지 예정지 소유자라 부르면 될 건데 왜 종전 소유자라 부르느냐? 얘는 다른 땅 받아갔잖아. 지금 B가 여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 정한 거니까 뭐 어떡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돼. B를 뭐라 불러?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그리고 얘를 임차권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A하고 갑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이잖아요. A하고 갑이 이 기간 동안에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걸 종전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A하고 갑이 누군지 B하고 을이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익히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물어볼까? 을하고 B하고 을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B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A하고 갑이 사용하니까 이게 환지 예정지야. B는 다른 데가 사용한다니까 지금. 그러면 또 우리는 아니 그러면은 얘가 예정지니까 B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럼 B가 요걸 사용한다. 요 관계를 놓고 보면은 B가 종전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까지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사용수익 예정지를 사용수익 못하는 거야. 예정지는 종전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등이 사용수익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제가 맞나 틀리냐 들어봐요. B하고 어른 A하고 갑이 사용수익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 하는 걸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방해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B하고 을한테 있지. 뭐 우리 집 물어본 적은 없지만 뭐 B하고 을이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번 볼까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누구는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괄호 묶어서 넘기니까 걔들 누구예요? A하고 갑이죠. 걔들 A하고 갑이잖아. 또 파란 것이 괄호로 묶어볼까? 환지 예정지 언제부터 지정해?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해가죠? 이해를 하셔야 돼. 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 아까 갑이 사용하는 부분을 정해줬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줄. 종전토지는 뭐 하면 안 돼? 사용수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A하고 갑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제부터는 뭐를?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은 무슨 말이냐?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가로로 묶어볼까?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로 묶으세요. 그 토지의 밑줄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 보세요. 사용수익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하는 겁니까?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용수익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갑이 여기에 예정지에 가보니까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야. 기존에 건물이 있어. 지상물이 있어. 그럼 사용수익 못하지. 그럼 시행자가 이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야. 제거를 해줘야 되면 사용수익 못하는데. 그럼 효력 발생일을 통지를 했는데 다들 이때부터 사용하는데 나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요. 뭐 말인지 아시죠? 나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수익 시작을 날을 따로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시작일을 따로 정해줄 수 있다. 정해주면 그때부터 사용한다. 이런 얘기지. 별 내용 아니잖아. 원칙은 효력 발생일부터 사용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해줄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 아까 수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즉 B하고 을이죠. 얘한테 수인 의무 있었잖아. 그 B하고 을을 뭐라고 표현해? 환지 예정지 종전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봅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수익 시작을 하는 경우 이건 이해갑니까? 이때부터 사용하잖아. 이때는 누가 환지 예정지에 그걸 가로로 묶고 있어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 얘들이 참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A하고 갑이 사용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긴데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칠판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자,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하는 게 우리가 환지 예정지인데요. 문제는 뭐냐? 자, 아까 A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만 하지 처분을 못했죠. 그러나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없어? 있지. 요거 팔면 되잖아. 종전토지. 그런데 문제는 환지 계획 중에 채비지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요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이잖아. 그런데 채비지는 종전토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짤 때 이 땅은 채비지 경비 충당할 거야 하고 안 돌려줬잖아. 그럼 채비지는 종전 토지가 채비지라는 게 있어서 채비지를 지정한 거예요. 종전 토지가 없는데도 경비 충당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종전 토지가 어디 있어 채비지는? 없지. 종전에는 A라는 자가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정지를 정해줬잖아. 그래서 채비지란 건 종전 토지라는 게 없잖아. 경비 충당하려고 남겨둔 거지. 그러면 채비지는 예정지가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가 지정됐죠. 그럼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죠. 종전 토지가 있어야 처분하지. 그래서 채비지는 채비지 자체의 처분권을 줘요. 그래서 채비지는 사용 수익만 한다고 처분도 한다고. 그거 하나 기억하자 이 말. 읽어볼까?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채비지 용도 밑줄 뭐가 지정됐어? 환지 예정지 예정지까지 지정 그 괄호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밑줄 사용 또는 수익 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처분 동그라미 처분도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사용 수익만 하는데 처분도 가능하다. 자, 임대료 등의 정감 청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우리 책은 준용한다 되어 있고 여기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놨어. 그리고 환지 자 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사용하는 토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예정지 지정되면은 임대료 올려줘 깎아줘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예정지 없이 끝날 수도 있죠. 예정지가 필수 절차가 아니라면 예정지 지정 안 해버리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갑은 계속 이 땅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 올려줘 깎아줘 할 필요가 없지. 자기가 계약 맺은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 또 땅이 바뀌어?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다음 날에 토지가 바뀌죠 또.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토지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때 임대료 정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 조정하는 경우가 두 군데 나온다고. 예정지 지정하고 환지 처분 받았을 때 내용은 똑같아. 두 번 나와. 우리 책은 환지 처분에 이때 규정을 만다 준용한다 돼 있죠. 그 내용이 이 두 가지야. 임대료 정감 청구하는 거하고 뭐하고 목적 달성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거하고. 아시겠죠? 이때는 뭐가 더 들어가? 이렇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환지 예정지. 자 됐고 뭐 오른쪽 페이지에 맨 밑에 7번 사용수익 정지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딱 한 번 물어봤습니다.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까? 읽어봅니다. 시행자는 괄호를 묶으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환지를 안 받는 겁니다. 그걸 괄호를 묶으세요. 환지 안 받죠?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로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의 밑줄 사용 또는 수익을 뭐 시킬 수도 있다.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밑줄 며칠 이상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이상입니다. 미리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환지를 안 받아. 환지를 받으면 예정지가 있지. 근데 나는 환지 안 받아. 예정지가 있어 없어? 예정지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환지 예정지 다 찾아갔죠. 나는 환지 예정지 없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을까 보따리 싸서 나갈까? 다른 사람 예정지 다 찾아갔잖아. 나는 예정지가 없어. 그럼 나는 보따리 싸서 나가야 돼. 그 죽기 살기로 그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지. 어디 가려고?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보상을 해줘야 나가지. 돈도 안 주는데 돈을 줘도 이거 받고는 안 된다고 떼쓰고 난린데 돈도 안 받았는데 나는 이제 이거 땅 안 받을 거니까 나중에 내 계좌번호 알지요. 나중에 돈 넣어줘요. 이렇게 나갈 사람이 어딨냐고. 아무도 안 나가지. 근데 문제가 생기죠. 내 땅에 도로공사 들어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아 올 수도 있잖아. 권리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는데 환지 안 받는 자에게는 사용수익을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리라고 그랬죠. 물론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면 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돈을 주고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래서 아무리 돈 주고 나가라고 해도 며칠 이상의 기간을 줘야 돼.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30일을 15일로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5분 쉬었다 갑니다.